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임플란트 두 번째 시간이죠. 임플란트 두 번째 시간으로 임플란트 재수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유지관리, 임플란트 유지관리 산정 기준과 적용 사례에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단계 재수술 인정 기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 일단 픽스처를 식립을 해야 되는 상태이겠죠. 그래서 픽스처를 식립을 했는데 우리가 3개월, 6개월 기다리는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 안에 골류착이 돼야 되는데 골류착이 되지 못하고 실패를 해서 다시 제거한 후에 다시 식립을 할 때 2단계 재수술을 인정을 해주고 있는데요. 100% 다 인정을 해주는 건 아니고 2단계 행위 비용의 50%만 산정을 할 수가 있고요. 사용한 재료는 100% 다 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 우리가 고정체 제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고정체 제거하는 비용은 별도 산정 불가하다라는 거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임플란트 실패를 했다. 그리고 다시 식립을 하면 다시 식립하는 것부터 청구가 들어가면 좋겠지만 행정적 절차를 좀 거쳐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임플란트를 우리가 골류착에 실패를 했다라고 하면 이렇게 골류착 실패했다라는 중지 신청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지 신청을 하고 이거는 관할 우리가 해당 지사로 팩스로 전송을 해주셔야 되고요. 만약에 의료급여 환자였다 그러면 관할 우리가 시군구청으로 팩스를 전송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팩스를 전송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임플란트를 공단에서 중지 신청을 했다라고 승인이 떨어지면 그 이후에 2단계 재시술을 등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용하는 프로그램 안에서 우리가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용 프로그램 임플란트 등록 가능하면 똑같이 임플란트 조회 등록에서 재시술 신청하기를 통해서 등록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의료급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중지 신청이 됐다라고 하면 때 요양기관 또 정보마당으로 가서 의료급여에서 임플란트 대상자 신청해서 재시술 신청하기를 통해서 신청이 들어가면 되고요. 마찬가지 이때 의료급여는 우리가 승인이 나야 되기 때문에 승인이 나는 기간이 좀 기다려야 되실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맨 위에 보면 저렇게 관할 우리가 저기가 보입니다. 위에 보면은 여기를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관할 지사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할 지사로 전화를 해서 우리가 승인을 바로 해달라고 얘기를 하면 빠른 업무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청구를 할 때는 프로그램에서 임플란트로 들어가서 우리가 여기에 보면 고정체 재식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재식립을 클릭해서 들어가면 행위료 50%가 적용된 가격이 세팅이 돼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재식립만 청구를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청구하는 거는 크게 어려움 없이 작업을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타 병원에서 다시 등록을 해야 되는 상황도 발생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보통 이제 타 병원에서 다시 등록을 하실 수 있는 상황은 이전 병원이 폐업을 한 경우가 되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전 병원에서 폐업을 하고 우리 병원에 오셨다라고 하면 다시 2단계 재시술을 등록 신청을 하실 수가 있는데 대부분 타 병원에서 중지 신청을 안 하고 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지 신청이 되어 있으면 그냥 프로그램 화면 안에서 우리가 임플란트 등록 신청이 들어가면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우리가 해당 지사로 또 팩스 전송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등록 신청서에 재등록에 작성을 하고요. 타 요양기관 거를 등록한다고 체크를 하고 이때는 우리가 진단부터 새롭게 들어갔다라고 하면 우리 병원에서 진단부터 새롭게 들어갔다라고 하면 1단계부터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적용이 가능한 단계별로 청구 작업이 들어가 주시면 되고요. 이때 우리가 1단계부터 청구 작업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면 치료 계획서를 같이 첨부해서 보내셔야 돼요. 그래서 계획서가 왜 1단계부터 들어가는지 계획서를 잘 써셔가지고 공단에 해당 지사로 팩스 전송이 같이 우리가 등록 신청서와 같이 들어가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변경 해지 취소 신청서를 작성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한 번씩 알아보도록 할게요. 변경 신청은 아주 뭐 간혹 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시줄 시작일을 제가 오늘로 등록을 해야 되는데 오늘로 등록을 못하고 뭐 며칠 전에 걸로 등록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다음 날 걸로 등록을 한다라든지 이렇게 시줄 시작일을 등록을 잘못하는 경우에는 언제 거를 언제로 바꾼다라고 저렇게 변경 신청에 작성을 해서 보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해제 신청이 이제 들어가야 되는 경우는 해제라고 해서 여기에 사유를 기재하고 보내시면 되는데, 통상적으로 해제는 이제 환자분 요청에 의해서 해제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임플란트를 했는데 나는 이 병원에서 하지 않겠다 이제 해서 환자가 뭐 1단계나 2단계를 하고 나서 해제를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으실 텐데요. 사실 해제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저도 지금 몇 년이 지났죠. 임플란트 보험이 된 지. 해제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환자분들은 해제를 하게 되면 왜냐하면 임플란트를 평생 2개인데 이 2개 중에 하나를 쓴 게 되고 2개 중에 2개를 다 사용한 게 되기 때문에 환자분이 다른 병원에 가서 임플란트를 새롭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도 환자분한테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되겠죠. 해제를 하게 되면 환자분은 임플란트 사용한 게 되기 때문에 다른 병원에 가서 진행을 더 이어서 하실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해주셔야 하겠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많이 하는 게 이 취소 신청을 많이 해 주실 수밖에 없는데 이 취소 신청은 치식을 잘못 입력을 했을 때도 취소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치식을 잘못 입력한 경우에도 우리가 취소하고 다시 잘못된 거 말고 다른 번호로 우리가 들어가셔야 하고요. 이때 이제 우리가 많이들 해주는 게 아까 그 해제 사항인데 해제를 한다고 우리가 원칙적으로 얘기를 하면 환자분들은 이제 뭐 그때 좀 화를 많이 내시거나 공단에 전화를 해서 민원 제기를 하시거나 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공단에서 병원이랑 조율을 해서 좀 원만하게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병원에서도 또 큰 소리 나는 게 싫고 해서 취소 신청이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원칙적으로는 환자분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취소가 아니라 해제가 들어가는 게 맞다라는 거. 근데 다만 환자분들이 편의상 우리가 병원에서도 환자분 편의를 봐주려고 취소 신청이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 근데 이 취소 신청이 들어갈 때는 청구를 했는지 안 했는지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가 이미 청구 작업이 미리 들어가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심평원에서 이 부분을 환수 후에 우리가 그러니까 취소 신청을 보내셔야 하고요. 그래서 환수가 됐다라는 증빙 자료 캡처를 하나 떠야 되겠죠. 환수가 된 화면을 캡처를 떠서 취소 신청을 작성해서 해당 공단 지사로 보내야 하고요. 청구 작업이 다행히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하면 취소 신청서만 작성해서 공단에 보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취소 신청하는 거는 병원에서도 많이 하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음 이제 사례를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5월 11일 날 임플란트를 하려고요 하고 내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파노라마를 찍었고요. 이제 다음 일주일 후에 우리가 임플란트를 식립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으세요. 그러면 이제 일단 진단이 여기 들어가니까 진단 1단계가 들어가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5월 19일 우리가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처방도 같이 나갔죠. 그러면 일단 5월 10일은 우리가 진단 및 치료 계획 들어가실 수가 있고요. 19일은 청구 들어가실 수 있는 게 없죠. 다만 진찰료에서 틀린 임플란트를 체크를 하고 처방전만 발행을 해주셔야 하고요. 그다음에 5월 26일 날 우리가 SO를 했네요. SO를 청구가 들어가실 수 있을까요? 그쵸. 2차 OP까지 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제 청구 작업이 들어가실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8월 25일 날 봤더니 골류착 실패해서 우리가 재식립이 들어간다라고 되어 있죠. 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재식립이 다시 신청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때는 반드시 공단에 중지 신청을 먼저 해주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공단에 중지 신청을 해주시고요. 2단계를 다시 우리가 식립하는 재식립 청구도 마찬가지 스티치아웃 하는 날 청구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날은 청구 작업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지 신청서 보내고 이날은
틀니 임플란트로 진찰료 체크를 해주시고 처방전만 발행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11월 25일 날 와서 우리가 2차 OP가 진행이 됐죠. 그럼 이날은 또 청구를 못하고 2차 OP 끝나고 스티치 아웃 하는 날 12월 2일 날 우리가 청구가 이제 들어가 줘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날 고정체 재식립이 청구가 들어가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 3단계는 보철물 장착하는 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요날 이제 보철 수복의 단계가 들어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재신청하는 거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면 프로그램 화면에서 틀리 있는 화면에서 보시면 맨 마지막에 우리가 고정체 재식립이라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체 재식립에서 우리가 클릭해서 들어가면 50% 행위료가 조정이 돼서 재료는 100% 들어간 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청구 작업으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이제 임플란트 유지 관리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플란트 유지 관리는 틀니랑 똑같아요. 3개월로 우리가 구별을 하는데 보철물 장착 후 보철물로 장착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는 무상 유지 관리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상 유지 관리라고 해서 환자한테 본인 부담금을 안 받는 건 아니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건강보험 환자 같은 경우는 1,500원, 의료급여 환자 같은 경우는 1,000원의 비용이 발생을 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철 수복과 관련된 그런 유지 관리 비용은 다 무상으로 진행을 해주셔야 하고요. 진찰료만 산정이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 3개월 무상 유지 관리는 시술한 병원만 가능하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다음 보철물 장착 후 이제 3개월이 초과가 되면 임플란트 주위염이나 치주염이 생겨서 치주치료 들어가는 부분들은 다 보험 적용을 해서 산정이 가능하고요. 보철 수복과 관련된 부분은 비보험으로 환자분한테 수납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반드시 환자분한테 이제 3개월이 넘어가면 보철과 관련된 비용은 비급여로 하실 수 있다라는 거를 명확하게 고지를 설명이 들어가야 하겠죠. 그래서 설명을 하고 나서 이제 3개월이 넘어가서 보철과 관련된 비용은 별도로 비급여로 수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플란트 제거술이 있는데요. 임플란트 제거술은 임플란트 제거 간단과 복잡으로 나눠질 수가 있으세요. 간단 같은 경우는 우리가 동요도가 좀 있어서 임플란트가 공요도가 있어서 많이 흔들려서 치주염으로 인해 많이 흔들려서 쉽게 제거할 때는 단순으로 우리가 산정을 합니다. 이때는 상병명은 저는 이제 치주질환 관련된 상병명을 좀 적용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K05 3점으로 나가는 뭐 기타 치주질환이나 만성 단순 복합 치주염이나 단순 치주염이나 이런 상병을 적용하는 편이고요. 복잡 같은 경우는 이제 동요도가 없는 골류착이 잘 되어 있는 치아가 풀어졌다든지 파절이 됐다라든지 신경 손상이 됐다라든지 하는 경우에 트래핀벌을 사용을 하거나 혹은 별도의 전용 키트를 사용해서 제거를 하는 경우에는 복잡으로 산정을 합니다. 이때 상병명은 우리가 T85.6 치과 보철의 파절 및 상실이라는 상병으로만 적용이 들어가셔야 하겠고요. 복잡으로 산정을 할 때 이렇게 트래핀볼을 산정을 해서 제거를 할 때 간혹 치조골 성형과 동시에 진행이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치조골 성형은 우리가 임플란트 복잡 안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임플란트 제거술 복잡만 청구를 해 주셔야 하겠고요. 다음 이제 임플란트 홀 충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SCRP 타입으로 하거나 스크루 타입으로 우리가 보철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교환면에 홀이 있죠. 홀 구멍. 그래서 보통 레진으로 좀 많이 막아 놓는 편인데 이거를 이제 막아 놓고 3개월이 지난 다음에 이 삽입구가 충전물이 탈락이 돼서 내원을 하는 경우 이때 만약에 보험되는 재료 아말감으로 떼었다라든지 GI로 떼었다라든지 이런 재료로 때우게 되면 충전료를 우리가 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즉일 충전료는 산정을 하실 수가 없고요. 충전료에서 와동 형성료, 충전 재료로 산정이 가능하고요. GI로 사용을 했다라고 하면 충전물 연마도 당일에 산정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제 임플란트 보철 재부착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 임플란트 보철을 하고 나서 세팅을 하고 나서 3개월이 지나야 되겠죠. 이제 3개월이 지난 다음에 탈락이 돼서 다시 재부착을 할 때 산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 탈락이 돼서 다시 재부착할 때는 반드시 파이널 세멘을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후지쌤이라든지 아니면 비트리머라든지 이런 재료를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임플란트 세멘이나 우리가 프리미어 이런 세멘 종류를 사용을 하게 되면 템셋으로 하는 걸로 간주를 하기 때문에 템셋은 우리가 청구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현지조사 대상에 들어가기도 했었는데 현지조사를 들어가서 봤더니 차트 다 템셋이라고 우리가 많이 적용이 돼 있는 부분이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같은 경우도 부당 청구 유형으로 들어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주의해서 청구가 들어가 주셔야 하겠죠. 그다음 악골레 고정 금속 제거술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대주하고 우리가 어버트먼트 연결해주는 나사가 파절이 됐다라든지 어버트먼트가 파절이 됐을 때 중요한 거는 판막을 거상하고라는 게 있죠. 그래서 플랩을 열고 이 부분을 제거하는 경우. 그래서 뭐 스크루 안에 깊숙이 우리가 스크루가 연결해준 나사가 우리가 파절이 되어 있는 부분을 제거를 한다라든지 이런 경우에 우리가 산정이 들어가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판막을 거상하지 않고 간단하게 그냥 키트나 뭐 이스플로라나 핀셋이나 이런 것들로 제거를 하는 경우에는 별도 산정 기준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심평원에서는 반드시 판막을 거상하고 제거를 해야 되는 경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악골레 고정 금속 제거술로 청구를 할 때도 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나중에 이것도 우리가 자율점검 대상에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반드시 판막을 거상하고 그리고 우리가 뭐 전용 키트를 사용해서 제거를 했다라고 하면 우리가 다번봐도 같이 청구가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이제 세부 시침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플란트 한 치아에 이제 플레보피가 들어가면서 박리소파, 점막 박리소파가 들어가면서 임플란트 제거술이 같이 들어갔다라고 하면 주된 거, 비싼 게 무조건 주된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수가가 비싼 게 100%로 산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좀 저렴한 게 50%로 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점막 박리소파라고 해서 이거는 박리소파에 준해서 청구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임플란트를 플랩을 저렇게 여시고 임플란트 전용 큐렛을 가지고 우리가 큐렛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간단, 뭐 복잡은 골삭제가 들어가는 경우는 복잡으로 청구가 들어가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박리소파술에 준해서 청구를 하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간혹 하실 수 있는 게 이제 표면 처치술이라고 해서 박리소파를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테트라사이클린이나 구연산 아니면 저렇게 나사 성형술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치근면 처치술로 우리가 청구가 들어가실 수가 있는데요. 치근면 처치술은 반드시 주된 치주 수술과 동시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박리소파 이상의 처치와 동시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청구가 들어갈 때는 200%를 산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 횟수를 2로 올려주고 청구 작업에 들어가 주셔야 하겠죠. 이 청구하는 방법은 이따가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는 과정에서 한 번 더 자세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사례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사례인데 5월 3일 날 33번, 35번, 36번 우리가 어버트먼트를 연결을 하고 최종 임프레션을 떴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5월 13일 날 보첨을 장착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5월 13일 날 우리가 3단계가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6월 10날 33, 35, 36번 교합 조정을 하면서 스탠다드 치근단 촬영을 한번 해봤다라고 돼 있어요. 이때는 우리가 임플란트 유지 관리 기간을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죠. 임플란트를 한 치아가 3개월이 지났느냐, 지나지 않았느냐. 그러면 5월 13일 장착한 날로부터 3개월이니까 5월 13일로부터 3개월이 지금 안 지났죠. 1개월도 채 안 지났기 때문에 이때는 우리가 진찰료만 산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재진 진찰료와 무상유지 관리 비용만 청구가 들어가 주셔야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무상유지 관리 비용 해서 청구가 들어가면 우리가 행위 자체는 무상으로 들어가지만 진찰료는 받을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000원, 1,500원을 환자한테 수납이 들어가야 한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사례인데요. 10월 18일 날 임플란트가 부러진 것 같아요 라고 해서 내원을 했고요. 엑스레이 촬영을 해서 우리가 픽처를 제거를 하겠다라고 돼 있는데 이제 골류착이 돼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트랩핀버를 사용해서 제거를 했다. 그리고 10월 25일은 SO를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임플란트 제거 복잡으로 이렇게 산정이 들어가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사용을 한 거는 가번바를 추가해서 우리가 산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10월 25일 날 한 거는 후처치 간단으로 청구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청구 작업에는 이렇게 우리가 임플란트 제거 복잡으로 들어가고 버까지 추가를 해서 산정이 들어가시면 된다라는 거. 그리고 상병은 D85.6이라는 상병으로 들어가셔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사례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11월 11일 날 임플란트가 부러졌어요 라고 해서 내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파노라마 촬영을 했고요. 어버트먼트 스크루가 이제 파절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플랩 후에 제거를 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플랩을 열고 우리가 제거를 하는 거는 악골레 금속 제거술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플랩을 열지 않고 제거를 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산정 기준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악골레 금속 기준으로 우리가 산정을 하게 되면 부당 청구 유형으로 분류가 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이셔야 되겠고요. 11월 18일 날 스티치 아웃 하는 날 우리가 수술 후 처치 간단으로 청구가 들어가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악골레 금속 제거술 하고요. 벌을 사용했다면 다번바를 우리가 이날 청구가 들어가실 수가 있고요. 마취한 거나 엑스레이나 다 청구가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병은 D85.6으로 우리가 적용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 사례 네 번째 사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21일 날 임플란트 한 치아가 빠졌어요 라고 내원을 했고요. 임플란트 크라운을 재부착을 해주고 우리가 홀 충전까지 같이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는 다 각각 청구가 가능한가요? 우리가 홀 충전 파절돼서 하는 경우는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날은 우리가 청구가 충전, 직천은 산정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GI로 때우는 경우에는 충전으로 산정이 가능하죠. 이때도 마찬가지 우리가 홀 충전도 우리 임플란트 보철 장착하고 3개월이 지난 다음에 파절이 돼서 다시 우리가 GI로 떼어주게 된다라고 하면 청구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충전으로 들어가 주시면 되고요. 엑스레이 찍은 거 추가해서 넣어주시면 되고 보철물 재부착한 것까지 해서 우리가 청구가 들어가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역 설명에는 임플란트 홀 탈락한 거, 크라운 탈락한 거, 우리가 재부착, 홀 충전했다라고 내역 설명을 좀 달아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다음 마지막 사례인데요. 5월 3일 날 우리가 연결제 어버트먼트를 TS 트랜스퍼로 연결을 했다. 최종 임프레션을 떴고 5월 13일 날 최종 장착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월 13일이 3단계가 그럼 들어가 있겠죠. 그리고 9월 4일 날 파노라마 촬영을 했고요. SC를 했어요. 이날은 그러면 3개월이 지났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죠. 2월 13일, 7월, 8월 13일 3개월이 지났죠. 그럼 우리가 9월 달에 한 스케일링 파노라마 촬영 다 청구가 가능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날은 치석 제거 파노라마 촬영 청구가 들어가면 되고요. 그 다음 9월 14일 날 임플란트 한 부위 46번, 47번에 플레보피를 하고 그 다음에 테트라사이클린을 도포했다라고 돼 있습니다. 테트라사이클린을 도포한 경우에 는 우리가 치근면 처치술로 청구 작업이 들어가실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치근면 처치술, 임플란트 한 치아에 치근면 처치술이 들어가는 경우는 200%로 산정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 산정해 주시면 되고요. 9월 20일은 우리가 수술 후 처치 복잡으로 산정이 들어가실 수가 있겠죠. 수술한 내역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 이렇게 임플란트 한 치아에 박리소파술이 들어가면 박리소파술 청구 가능하시고요. 100%. 그 다음에 임플란트 치아, 치근면 처치, 테트라사이클린 도포한 거 들어가면 치근면 처치술 들어가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보시면 횟수가 2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임플란트 치아에 우리가 치근면 처치술은 200% 산정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횟수를 올려주셔야 되는데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적용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한 치아에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면 이때 중요한 거는
이제 치근면 처치술에 200%라는 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200%가 들어간다라는 거는 원래는 치근면 처치술의 횟수가 다른 치주치료, 일반 치아의 치주치료가 들어가게 되면 1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산상에 심평원에서 전산상에 횟수가 1로 들어가야 되는데 2로 들어오기 때문에 걸러서 삭감이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치아라는 걸 표시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치아를 클릭하고 우리가 마우스 우클릭을 하게 되면 임플란트 치식을 체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의 같은 경우에도 클릭하고 마우스 우클릭을 하게 되면 비급여 임플란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거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제 임플란트 모양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모양으로 바뀌어 있는 거 클릭하시고 우리가 치근면 처치술 해주시고요. 횟수에서 1로 되어 있는 거를 2로 올려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내역 설명에 임플란트 한 치아 치근면 처치술 시행했다라고 내역 설명에 넣어주시면 청구 작업이 마무리가 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사후 관리까지 하는 거 같이 알아보는 시간이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FNQ에서 우리가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